한국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 가서 편히 살아야지. 미국에서 40년 동안 마트를 운영했던 김 사장 67.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다. 3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용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한국에는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건강보험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미국처럼 몸을 부려 일할 필요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도 메디케어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고 생활비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다. 물가는 미국보다 싸다고 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 모든 게 다 싸다던 말은 서울에서 카페 한번 가보고 바로 깨졌다. 은퇴 후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미국보다 나을까? 오늘은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예상보다 더 높은 생활비, 그리고 실수 없이 한국 정착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한국 물가 정말 미국보다 쌀까? 미국보다 싸긴 한데 계속 돈 나가네? 김 사장이 한국에서 가장 당황한 것은 생활비가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 거라는 착각이었다. 물론 미국처럼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는다. 렌트비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외식비 한국 밥이 싸다던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팝집을 나가면 얘기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달러 1015 정도면 한 끼 해결됐지만 한국에서는 외식할 때마다 1인당 15, 20 영어는 기본이다. 매일 외식하면 한 달에 8만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병원비 한국은 의료비가 싸다고들 하지만 본인이 자주 병원에 갈 나이라면 또 다르다. 노년층이 되면 만성질환 하나쯤은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 해도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등으로 지출이 꾸준히 생긴다. 경조사비 미국에 있을 땐 한인사회에서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 적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척, 친구, 동창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경조사비로도 돈이 적잖이 나간다. 한 번에 5만 10만 원씩 내다 보면 한 달에 2,030만 원은 기본이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한국 갔다가 생활비 부족.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던 이씨 66. 본인의 소셜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선 이 돈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들었다.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외식 몇 번 하고 병원 한 번 가고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매달 4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결국 남은 돈을 쓰기 싫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다. 2. 한국에서 무료하게 사는 사람들, 한국에 친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가면 친구도 많고 가족도 있으니 심심할 일이 없겠지? 이것도 흔한 착각이다. 40년간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남아있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오랜만에 만나도 공감대가 적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미 각자의 삶이 있다. 주변에서 나를 챙겨주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외로운 미국에서는 한인교회, 동호회 등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 문화 차이 한국에서 6070대는 보통 손주를 돌보거나 동창들과 여행을 다닌다. 하지만 오랜 해외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일거리 부족 미국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일이 없다. 사례 2 한국 와서 할 게 없다. 미국에서 30년간 IT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씨 64. 한국에 오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막상 와보니 너무 심심했다. 미국에서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지역 봉사활동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커뮤니티를 찾기가 어려웠다. 매일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게 하루 일과가 될 줄은 몰랐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다. 3. 은퇴 후 경제활동이 가능할까? 한국에서 다시 돈 벌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년층이 새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했던 직업을 한국에서 이어가기 어려운 미국에서 마트 운영을 하던 김 사장은 한국에서도 작은 가게를 해볼까 했지만 상권이 다르고 임대료도 높아 포기했다. 나이 제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이 되면 구직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70세까지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앤드 기술 활용 부족. 미국에서 요리사였던 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식당을 해보려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했다. 사례 3. 한국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이씨 65.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보려 했지만 나이 제한과 한국의 다른 근무 환경 때문에 쉽지 않았다. 결국 작은 투잡을 찾아볼까 고민 중이다. 결론 은퇴 후 한국행 신중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미국보다 적게 들지 않는다. 친구가 많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은퇴 후 살려면 최소한 한 달 4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아보며 적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한국 귀국 과연 옳은 선택일까? 전문가가 분석한 현실적인 대안.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67세 김 사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정말 미국보다 적게 들까? 오늘은 미국 이민 1세대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은퇴 후 한국 귀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꿈꾼다.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의료비 부담이 적을 것 같고, 생활비가 미국보다 저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착각, 한국 물가는 미국보다 싸다. 물론 미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일부 생활비는 저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다. 서울에서 살면 미국보다 생활비가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 주거비 미국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기지가 끝난 상태라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외식비 한 끼 $1,015 수준의 미국 외식비와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가 결코 싸지 않다. 특히 고기나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즐긴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 경조사비 미국에서 살면 친척과의 거리 때문에 경조사비를 낼 일이 적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두 번째 착각, 한국 의료비가 싸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노년층이 흔히 겪는 질환 치료에는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비급여 항목 건강검진, 도수치료,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노후 건강보험료, 미국 메디케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 건강보험료는 낮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외로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착각, 한국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래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40년간 미국에서 산 동안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은퇴 후에는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해결책은 1.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찾아라.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나 한인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면 한국에서도 동호회나 지역 모임을 찾아야 한다. 이 미국에서처럼 취미생활을 지속하라. 골프,
등산, 자원봉사 등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만들어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거나 후배 이민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 번째 착각,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 SSA과 개인연금 IRAS 401K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환율 리스크, 은퇴 후에도 미국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경우 $1- 환율에 따라 생활비가 변동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할 가능성,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한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해결책은 1.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이중생활 전략. 미국에서 몇 개월 살고 한국에서 몇 개월 머무는 형태의 거주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미국에서의 수입원을 유지하라. 미국에서 렌트 수익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한국에서 노후 대비 투자 전략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일부 자산을 투자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4. 한국으로 역이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단순히 한국이 싸다는 생각으로 귀국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필요한 월 생활비를 산출해야 한다. 집 문제를 해결하라.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한국에서 전세를 구할지 월세로 거주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친구와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하라. 막상 돌아가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귀국 전에 미리 한국에서의 커뮤니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위한 플랜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가능한 수익 모델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우선으로 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예상보다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 귀국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계획이라면 단순한 감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 노년기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 연금, 의료비 등 경제적 요소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한국으로 역이민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당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라. 침묵의 무너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 IMF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시절의 고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당시의 경제 붕괴는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위기의 징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존재했지만 정작 그 누구도 경고해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경제는 마치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건물처럼 침묵 속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 침체는 항상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지만 경제의 균열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한순간에 눈앞에 닥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야말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서서히 붕괴하지만 그 결과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침묵의 무너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파도를 대비할 때입니다. 곧 닥칠 경제 대재앙.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요즘 들어 경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IMF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설마 또 그렇게 되겠어? 하며 무심코 넘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IMF 때도 그랬습니다.
문제의 징조는 곳곳에 보였지만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방심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위기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과거 IMF 당시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가 많은 가정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낮은 금리에 유혹되어 주택과 자산의 큰 금액을 빌려 투자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낮았던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대출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죠. 한 지인이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금리 시대에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죠. 당시엔 투자한 자산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지인은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빚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금리 대출을 낮추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빚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IMF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비상자금이 부족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돈 없이 높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원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한 달 월급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그러던 중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고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친구와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비상자금이 있을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자금은 절대 손대지 말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통해 생존하려 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입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말마다 잠시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결국 위기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그가 말한 대로 직장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소소한 일거리나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몇 년간 자격증이나 기술 습득을 통해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퇴직자는 직장 생활 중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생계 수단뿐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과거 IMF 위기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그제서야 조급해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빚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셋째,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해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이 세 가지 준비만 잘 해둔다면 곧 닥칠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란 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과거 IMF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전문가의 조언. 최근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IMF 위기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전문가로서 저는 이번 위기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 대재앙이 닥쳤을 때 생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무조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경제가 침체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시장은 불안정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어씨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안정감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씨는 평소 고정 지출이 많았고 비상 자금을 미처 마련해 두지 못했기에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주택 대출이 있던 그는 급하게 집을 내놓아야 했고 금매로 인한 손해도 컸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바는 비상 자금 6개월에서 1년치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돈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현금화가 쉬운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예금이나 펀드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통장에 예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생존 확률을 높여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 부채 관리. 고금리 대출은 치명적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부채 관리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는 점점 오르고 부채의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고금리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씨라는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출이 꾸준했기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은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일지 몰라도 경제 위기 시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바로 빚을 재조정해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이자가 높은 부채는 갚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기 때문입니다. 3. 다양한 소득원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 번째는 소득원의 다변화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에 오래 다니면서 월급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C씨는 중소기업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자 모든 수입이 끊겼죠. 한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C씨는 그때 내가 다른 소득원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게 큰 실수였다며 후회했죠. 전문가로서 저는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온라인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공부를 통해 자산에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현금 흐름의 안정성, 부채 관리, 다양한 소득원 확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기란 불현듯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위기를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비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부채를 정리하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그래야만 다가올 경제 대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꼭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한 번쯤은 꿈꿔본 적 있을 겁니다. 바다를 따라 달리는 길 위의 삶,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떠나고 싶은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은퇴 후엔 번듯한 집보단 바퀴 달린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는 기대가 쌓여갑니다. 캠핑카는 그 모든 낭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시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보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의외의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캠핑카 은퇴라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과 실제 사례를 나눠보려 합니다. 캠핑카 은퇴 왜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은퇴 이후 삶의 키워드는 자유, 여유, 비용 절감입니다. 특히 집을 유지하거나 전세금을 갱신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겐 캠핑카 한 대 사면 숙박비는 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또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빌리티 낭만이 아니라 유랑 노동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캠핑카 은퇴의 불편한 진실. 1. 생각보다 비싼 캠핑카 유지비. 캠핑카 구입비 중고도 최소 3천만 원 이상, 신차는 7천만 원 1억 이상. 연료비 연비는 평균 68km. 장거리 주행 땐 월 50만 100만 원 지출. 주차비 및 캠핑장 비용 공영 무료 주차는 제한적. 민간 캠핑장은 1박에 2만 5만 원. 수리 및 정비 고장 시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가 어렵고 부품도 비쌉니다. 오히려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고정비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2. 편한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형 생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하수를 직접 비우고 전기 연결 문제에 늘 신경 써야 하며 날씨가 안 좋으면 취사나 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캠핑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생활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3. 외로움과 건강 문제. 병원 접근성은 낮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도 증가. 특히 부부라도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갈등이 커지기 쉬움. 실전 사례 3가지. 사례 2년 만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60대 부부. 박정환 가명 씨 부부는 은퇴 직후
8천만 원짜리 국산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여행하며 살자는 꿈에 부푼 부부는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밤엔 추워서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어디서든 자는 게 어려워졌어요. 주차 문제, 전기 문제, 늘 고장나는 부품에 스트레스가 쌓이던 박씨 부부는 결국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커녕 캠핑카 안에서 갇힌 기분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경제적 이유로 떠났지만 더 힘들어진 은퇴남. 김영수 가명씨는 혼자 은퇴를 맞이하며 주거비 절감을 위해 캠핑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지출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경유값, LPG 충전비, 오일 교체, 화장실 청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게다가 김 씨는 당뇨가 있어 약 처방을 받아야 했지만 지역마다 병원이 달라 지속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건강 악화로 인해 캠핑카 생활을 중단하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사례의 낭만을 찾으려다 부부싸움만 늘어난 집. 정미정가명 씨 부부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전 재산 중 절반을 들여 캠핑카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요리할 땐 냄새가 온 차 안에 퍼지고 에어컨도 약해 여름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캠핑카 생활은 단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캠핑카 은퇴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단기 체험부터 시작하기. 12주 렌트 캠핑카로 시범 운영해보기. 병원 약국과의 거리 고려. 장기 질환이 있다면 캠핑지 선정에 신중할 것. 예상 유지비 계산하기. 연료비, 정비비, 캠핑장 이용료 등 월 고정비 추산 필요. 부부간 공간 스트레스 대비. 독립시간과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설계 고려. 비상 거처 마련. 캠핑카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돌아갈 최소한의 거주 공간 확보. 마무리하며 캠핑카 은퇴는 분명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망은 현실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한 삶이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바랐던 은퇴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무작정 떠나는 삶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는 떠남이야말로 진정한 은퇴의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실제로는 어떤 삶인가? 모빌리티 라이프의 현실과 준비 체크리스트.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캠핑카를 이용한 은퇴 후 생활이 트렌드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자연과의 동행, 주거비 절감 등의 이유로 캠핑카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5060대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만큼이나 불편함과 리스크도 큰 생활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캠핑카 은퇴 생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 고려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 캠핑카 은퇴 왜 선택하는가? 주거비 절감 효과 기대.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주거 비용은 은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캠핑카를 일종의 이동형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과 생활을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년 이후 고정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자유롭게 경험하려는 심리. 외국 사례의 영향.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RVRET 비컬 라이프가 보편화돼 있고 이를 접한 한국 은퇴자들도 유사한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캠핑카 생활의 주요 장점. 항목 내용. 자유로운 이동 정해진 주거지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혹은 해외여행 가능. 자연 친화 생활산, 바다 등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 가능. 생활비 절감 가능성 초기비용 제외 시 주거, 관리비 임대료 절감 가능.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은 기초 체력과 생활 기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4. 현실에서 마주하는 불평과 리스크. 1. 고비용 구조. 초기 구매 비용. 국내 중형급 캠핑카 가격은 신차 기준 7천만 원 이상. 1톤 트럭 개조형 중고도 최소 3천 5천만 원 수준. 유지 관리비. 연료비 월 50만 원 이상 지속적 이동 시. 캠핑장 비용 1박당 평균 2만 5만 원. 소모품 및 수리비 배터리, 타이어, 수도 설비 등은 특수 장비로 비싼 편. 보험료 및 자동차세. 일반 승용차보다 높으며 전용 보험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움. 이 생활 편의성 부족. 화장실, 샤워 시설, 세탁 공간의 한계. 물 공급 및 오폐수 처리의 번거로움. 날씨 영향에 취약 여름 고온, 겨울 결로 및 동파 등. 3. 의료 접근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는 일정한 병원 방문이 필수인데 캠핑카 생활은 의료 접근이 떨어짐. 일부 은퇴자들은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계획을 조기에 포기한 사례도 있음. 4. 사회적 고립. 정주하지 않는 특성상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외로움 우울감 증가. 부부 또는 동반자와의 갈등도 심화되기 쉬움. 좁은 공간에서의 장기간 생활. 5. 실제 사례 분석. 사례 캠핑카 처분하고 다시 월세로. 60대 부부가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여행했지만 장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2년 만에 캠핑카를 매각. 가장 큰 어려움은 계절 변화와 물리적 피로, 그리고 반복적인 정비 문제.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 소형 아파트로 이주해 정착. 사례 혼자 하는 캠핑카 생활, 예상보다 고립감이 크다. 58세 독거 은퇴자. 캠핑카 구입 후 전국 유랑 생활을 시작했으나 타인과의 교류 부족, 병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심리적 불안 증가. 은퇴 자금 일부를 캠핑카에 쏟아부은 탓에 거주 전환 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 발생. 사례 정서적 충돌로 부부 생활까지 위기. 50대 후반 부부가 캠핑카 여행을 선택했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이 갈등 촉진 요인으로 작용. 집안일 분담, 이동 경로 선택, 생활 리듬 차이로 인해 감정 마찰이 쌓이면서 캠핑카 생활 중단. 6. 캠핑카 은퇴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 캠핑카 초기 비용 1년 유지비를 합산해 최소 1억 원 이상 여유 자금이 확보됐는지. 건강 상태.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는 정기 병원 방문 가능성 고려. 이동이 잦은 생활에 신체적 무리가 없는지 사전 검진 필요. 사전 체험. 최소 12주 이상 렌트 캠핑카로 모의 생활 진행 후 결정. 주말 단위 체험보다 실제 생활 루틴 식사, 청소, 전기수도 관리 등을 고려한 테스트가 중요. 대체 거주지 확보. 캠핑카가 어려워졌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 확보 필요. 예비비 또는 최소한의 임대 가능 예산 확보. 배우자 또는 동행자와의 충분한 합의. 역할 분담, 동선 설계, 휴식 공간 분리 여부 등 사전 조율 필수. 7. 결론. 캠핑카를 활용한 은퇴 후 생활은 일부 은퇴자에게는 로망이 될 수 있지만 그 로망은 철저한 준비와 체력 자금 생활 기술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 여행과 장기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자유라는 단어 뒤에는 더 큰 자율성, 즉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캠핑카 은퇴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소비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남들보다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대학생 자녀 둘, 그리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 직장.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은퇴해도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57세에 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처음엔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나올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니 수입이 제로가 된 현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 어떤 친구는 작은 창업을 했다가 망했고 어떤 친구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들은 한마디. 야, 나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하차 한다.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친구가 퇴직 1년 만에 몸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니.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먼 얘기가 아니었다. 내 미래가 될 수도 있었다. 1. 연봉 1억을 벌어도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수입이 0이 되는 순간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우리는 30년 넘게 돈을 벌어왔지만 은퇴 후엔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다. 하지만 지출은 계속된다. 집값, 공과금, 식비, 보험료, 자녀 지원금 여기에 여가 생활까지 생각하면 1년에 수천만 원이 쉽게 나간다. 연봉 1억을 벌었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면 2년이면 1억이 사라진다. 사례 1 퇴직 후 2년 예금이 반토막. 57세에 금융권을 퇴직한 이 모 씨는 연봉이 높았던 만큼 생활 수준을 낮추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었다. 퇴직금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예금이 반 이상 줄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파산이다. 퇴직 후 재취업? 현실은 만만치 않다. 많은 5060대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채용을 꺼리고 연봉도 확 낮아진다. 사례 2 다시 직장에 가고 싶었지만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닌 김모 씨 59세는 퇴직 후 재취업을 노렸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겨우 면접을 봐도 하는 말은 연봉을 낮출 수 있냐, 체력이 괜찮냐였다. 결국 택배 물류센터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마땅한 다른 길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 현실은 한 달 100만 원?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높지 않았던 경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서울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사례 3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후회 중. 62세의 박 모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연금 9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만 내도 돈이 빠듯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2.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출 구조를 바꿔라.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도 줄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돈을 쓰다 보면 얼마 안 가 재정이 바닥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며 고정비, 보험, 대출, 월세 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팁 은퇴 전부터 월 200만 원 살기를 연습해보자. 퇴직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라.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0대부터 부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외에 노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 전부터 자산을 배분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계획해야 한다. 결론 당신의 은퇴는 안전한가? 연봉 1억을 벌어도 퇴직 후 대비가 없다면 12년 만에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노후 소득원을 만들며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연봉 1억 받던 57세 금융맨 퇴직 1년 만에 택배 상하차.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나는 그래도 연봉이 높았으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봉이 높았다고 해도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노후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특히나 50대 후반, 60대 초반은 아직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돈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이유 지출을 관리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에도 지출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된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녀 지원금, 자동차 유지비, 의료비까지. 이 돈들은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빠져나간다. 퇴직 후 12년이 지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된다. 전문가 조언월 200만 원 살기를 미리 연습하라. 은퇴 전부터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50대 중반부터 월 200만 원 이하로 살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퇴직 후에도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 대출, 자동차 유지비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자. 2. 일하지 않는 노후는 사치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라. 흔히들 퇴직하면 좀 쉬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쉬고 싶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금 60세라면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다. 즉 퇴직 후 30년 동안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12년 쉬다 보면 결국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사례 퇴직 후 1년간 논대가 59세에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 후엔 좀 쉬면서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퇴직금도 3억 정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돈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60대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그는 결국 대형 마트에서 물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직업을 찾아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직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 전에 부업을 시작하라. 50대 중반부터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으로 부업을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있다. 일을 놔버리면 몸도 망가진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문제다.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비 지출이 늘어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다. 3. 국민연금만 믿으면 큰일 난다. 노후 자산을 철저히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 1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60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사례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62세의 김모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90만 원의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식비를 줄이고 외출을 삼가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다. 국민연금만으로 살겠다는 건 환상이라며 후배들에게 강하게 조언했다. 그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3가지 소득원 확보법. 퇴직연금 IRP나 연금보험을 활용하라.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월세 수입이나 투자 배당금을 만들어라. 부동산을 활용한 월세 수입,
배당주 투자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일을 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파트타임이라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진다. 결론 은퇴 후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연봉 1억을 받았던 사람도 준비 없이 은퇴하면 얼마 안 가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 습관을 바꾸고 월 200만 원 살기를 연습하라. 퇴직 후에도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아라.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노후 자산을 확보하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은퇴는 안전한가? 지금 당장 점검해 보자.